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한 개 구기 종목을 분석을 해봐야 잠을 자는 사나이 볼 좀 만진 놈입니다. 볼 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추천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2021 시즌 KBL 개막전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동부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원주동부는 작년 28승 15패를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일본 출신 용병 타이치의 활약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전 컵 대회에서는 15득점 4리바 1어시스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동부는 미스매치 상황에서 계속 뚫려서 골밑을 허용하고 쉽게 실점하는 모습은 좋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외곽에서 작년에도 3점 기록에서 2위를 기록한 허웅의 공격도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서울 삼성의 경우 작년 19승 24패를 기록하였으며 컵대회에서 내 외곽 모두에서 활약해준 임동섭이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컵대회에서도 21득점 4리바운드 2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1라운드가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삼성의 수비시 움직임이 동부보다 느려 보였던 만큼 그 부분에서 동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리치가 좋고 나름 슈팅 능력을 보유한 용병들의 활약은 기대가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작년 SK와 함께 승률 공동 1위를 기록한 동부와 젊은 삼성의 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용병 교체가 이루어졌고 동부의 나카무라 타이치는 19-20 시즌에 3점 슛 성공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지만 수비에서는 발이 느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욱스의 경우 2m 3cm의 큰 키에도 골밑 싸움보다는 외곽을 돌며 3점을 노리는 스팟형 슈터입니다. 슛에 더 장점이 많아 미들이나 픽앤롤에서 강점을 보이며 몸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수비에서 단점이 나오는 선수이며 자유투가 약점으로 뽑힙니다. 삼성의 경우엔 임동섭을 필두로 공격이 전개되었던 컵대회의 모습이었고 이번 시즌 새 용병인 제시 고반과 아이제아 힉스는 젊은 선수로 경기 내도록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 고반은 오펜스 리바운드에 강점을 보일 능력이 있으며 의외의 3점 능력도 기대가 되는 자원입니다. 힉스는 공격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파워 포워드의 포지션으로 센터 용병을 상대로 몸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에 녹스와의 매치업에서 움직임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공격에서 분명히 빠른 템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두 팀이고 3점에서 많이 공격이 보강된 만큼 외곽 공격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동력에서 차이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동부가 더 리드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부의 핸디캡 승리 또는 다득점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 나이츠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SK의 경우 작년 28승 15패를 기록했으며 이번 컵대회에서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공백에도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특히 병기훈이 결승에서 20득점 2어시스트로 팀의 전력을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성원의 성장은 병기훈과 함께 주전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팀 뎁스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년 평균 21득점을 기록한 미네라스가 아직 몸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반등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반면 모비스의 경우 작년 18승 24패를 기록했으며 아쉽게도 용병 션롱의 발목 부상으로 내일 경기는 출장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양동근의 은퇴로 그 자리를 많은 FA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외부 영입 자원과 신예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SK의 압도적인 전력에도 우승 후보를 고양 오리온을 선택한 만큼 어느 정도 SK의 타파 전술을 준비했을 것 같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SK는 이번 시즌 전력상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뽑히는 팀이고 내일의 승리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의 경우 지난 시즌 식스맨상을 수상한 최성원과 FA로 영입한 배병준, 그리고 컵대회에서 드디어 기량을 펼쳐준 병기훈 등의 활약을 통해서
두전 선수들과 전력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며 이 쿼터까지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팀의 승기를 유지해줄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데 이번 컵 대회를 통해서 구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활약이 좋았던 용병인 원희가 체중 관리가 조금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막에 맞춰 준비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미네라스마저도 살아난다면 전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비스의 경우엔 양동근 선수가 은퇴식을 11일 홈 개막전에서 가지는 것으로 발표가 난 만큼 새로 영입된 기대주 장재석과 슈팅가드와 스몰포워드를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김국찬과 같은 선수들이 활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모비스의 최고 전력은 유재학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FA 영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해서 전력 보강을 한 모비스는 함지훈과 전준범을 필두로 과연 그 전술을 펼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 전력에서 SK가 앞서가는 게 사실이며 외국인 용병까지 한 명 공백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이 경기는 SK가 핸디캡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입니다. 안양은 작년 26승 17패를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 2명의 NBA 출신 용병을 영입해서 SK와 함께 우승 후보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세근, 양희종, 문성곤, 전성현, 이재도와 같은 국내 자원도 최정상급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안양입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된다면 오세근은 지속적으로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클락의 발바닥 통증으로 많은 시간을 띄워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반면 인천 전자랜드의 경우 컵대회 동부전에서 13득점 2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한 명실상부 에이스 김낙현의 활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KCC로 이적한 김지한과 군입대를 한 빅맨 강상재의 공백이 커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 함지훈으로 팀에서 불리는 동부전 야투율 88.8%를 기록한 이대현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전자랜드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도 홈팀의 전략이 많이 없어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안양은 이번 시즌 SK와 함께 우승 후보로 불릴 만큼 토종 선수들의 전략을 포함해서 NBA 출신 외국인 용병 2명의 영입까지 확실한 게임 전력이 구축된 모습입니다. 오세근의 무릎 통증은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이번 컵 대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웠고 2명의 외국인 용병과의 작전 수행에 많이 키포인트를 맞춰 경기 운영을 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타비우스가 골밑에서 활약할 때 오세근이 외곽을 맡아주고 클락이 외곽에서 활약할 때 오세근의 골밑 활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몸 컨디션에 따라 긴 시간 출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클락의 발바닥 통증은 경기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랜드의 경우에는 강성재의 군입대로 빅맨이 한 명 없어진 것이 분명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컵 대회에서 활약해준 이대현에게 많은 공격 포인트가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전자랜드가 동부전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외곽에서의 공격에 대한 수비에서 KGC가 얼마만큼 막아내주냐가 포인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내일 경기는 홈팀의 전력이 모두 원정팀보다 앞서는 감이 없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번 경기도 분명 KGC가 핸디캡 승리를 넘볼 수 있는 경기로 보여드립니다. KGC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야구의 본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